얘들아 기상하자. 재용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경우의 수, 그렇죠?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합의 법칙과 딱 곱의 법칙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곱의 법칙이라는 녀석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까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요 책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이제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조합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페이지 수로 따지면 이거 끼케야 교과서로 좀 차이 있는데 3에서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거의 없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렇죠? 경우의 수에 대한 약간 복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들어가면 새롭게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이것들 또한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있죠? 이걸 살짝 복습해 볼게요. 이번 단원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약간 기억을 되살려.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 되살린 기억으로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사건의 가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건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데 일어나지는 않고요. 반드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종류들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 법칙이 적용되느냐, 곱의 법칙이 적용되느냐는, 일단 합의 법칙은 또는이라는 표현이 먹히면 합이고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먹히면 곱입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이 들어맞으면 곱이고요. 개별적으로, 따로, 서로 영향도 없고요. 관련성도 없다. 내 할 바 아니다. 그러면 합입니다. 서로 간에 영향도 있고요. 함께 일어나고요. 관련도 있으면은 전부 다 곱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동시에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동시에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 끝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동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이 먹힌다라는 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야만 하나의 사건이 종료될 때, 그때 우리는 동시에라는 표현을,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성, 하나의 사건이 아직 이어지는 경우 연속되는 그 상태를 동시에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 체크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가볍게 한번 갈 겁니다. 가볍게 갈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버전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누가 봐도 3, 6, 9, 12, 15, 18 몇 가지? 6가지가 있어요. 7의 배수는 7, 14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4의 배수는 4, 8, 12, 16, 20 5가지고요. 6의 배수는 6, 12, 18 3가지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라고 했어요. 3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7의 배수라고 했어요. 자,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란 소리죠? 전부 다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가지죠? 8가지. 자, 두 번째 가봅니다.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예요. 그러면 4의 배수 전부랑 6의 배수를 뭐 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답은 8가지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12라는 중복되는 녀석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12의 눈이 나오는 건 양다리긴 하지만 이걸 2번 카운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 어려운 이유가, 합의 법칙에는 이 녀석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누가 결정하냐면 중복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중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귀찮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동시 던진대요. 곱의 법칙이죠. A 주사위는 6의 약수인이 나와요. A 주사위는 6의 약수 1, 2, 3, 6. B 주사위는 짝수 B 주사위는 2, 4, 6. 자,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도연아, 둘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12.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4가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 3가지. 이 둘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곱하시면 된다. 왜? 이 둘은 이런 식이에요. A하고 B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시면 1, 2, 1, 4, 1, 6, 2,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6,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곱해서 개수를 세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제 대표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합이 뭐가 되는 경우랑 6이 되는 경우랑 합이 뭐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 자, 6이 되는 경우는 1, 5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 5, 1까지 가겠죠.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자, 그럼 해드릴게요. 자, 2, 4, 3, 3, 4, 2, 그리고 5, 1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식은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씩 줄어드는 거 뻔히 보이시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굳이 써? 개수 세면 되죠. 그죠? 효율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자, 이게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16개. 그렇죠. 16개 있어요. 그거 다 쓸래? 자, 3의 배수는 16가지거든요. 8의 배수는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그렇죠. 6가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에는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 중복이라는 건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공배수. 그러면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거든요.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8, 3에 24. 그럼 24 말고 또 하나 더. 48. 두 개 있네요. 그러면 16에다가 6을 더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고 중복을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유주야, 많이 피곤해? 어제 잠 별로 못 잤어?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주사위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잠시만요. 지금 1-4번 있거든요. 1-4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4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배수란 소리예요. 그쵸? 4의 배수나 7의 배수들은 4나 7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하시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수를 찾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개수만 세는 거니까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뭐 안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써놨어요. 밑에다가 살짝. 자, 그 다음 대표에게 2번으로 가봅니다. 중학교 때 또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방정식 문제. 자,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저걸 만족시킨대요. 해보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0이다, 10이다. 이게 만약에 정수였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왜? 마이너스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노답이에요. 답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 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음이 아닌 정수니까 뭐하고 뭐? 0하고 자연수. 그렇죠? 0하고 자연수를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순서상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가 큰 녀석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Z 기준으로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식을 써도 돼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밑에다 쓰는 걸 선호합니다. 자, 어차피 여기 3하고 2하고 1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 3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이 남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되죠? 얘가 무조건 1, 0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요. 3인 경우는 끝. 3은 끝났어요. 이제 2로 가봅시다. 얘가 2가 되면 4 남았죠? 4. 얘한테 2개를 주면 얘는 0이 돼요. 맞죠? 얘한테 하나를 주면 얘는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자, 얘한테 0개를 주면 얘는 몇 개가 되죠? 4개. 얘도 끝났어요. 자, 이제 하나짜리 가볼게요. 7이 남았어요. 얘한테 3개를 주면 얘는 1개가 남아요. 자, 얘한테 몇 개를 주면? 2개를 주면 얘는 몇 개가 돼요? 3개. 좋아요. 얘한테 하나를 주면 얘는 몇 개가 돼요? 오, 좋아요. 얘한테 0개를 주면 얘는 몇 개가 돼요? 오, 좋아요. 자, 이제 0개 줄 거예요. 얘한테 최대 몇 개까지 주죠? 4개. 5개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4, 3, 2, 1, 0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10이 딱 떨어지면서 0, 0, 1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흐름 보이시나요? 자, 이때부터는 여기 굳이 쓰는 것도 사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한번 보자. 흐름을 보자. 자, 처음부터 여기 0, 0, 1, 2, 0, 1, 2, 3, 0, 1, 2, 3, 4, 5.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의 개수만 세시면 되죠. 요거 6개, 요거 4개, 요거 3개, 요거 1개에서 답은 몇 개다? 14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야. 물론 이걸 푸는 다른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너희가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이걸 푸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걸 쓸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일부러 제가 중학교 버전으로만 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것들로만 기억을 좀 되새기기 위해서. 왜냐면 그거의 바탕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중학교 버전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뭐 기억만 되새기시면 될 거예요. 자,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2x 플러스 y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근데 조금 더 난이도 높겠죠. 봐봐. 2x 플러스 y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게 좀 굉장히 번거로운 게 그나마 이게 자연수여서 다행이긴 해요. 한번 해보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 한번 떠올려보자. 편하게 갈게요. 똑같이 갑니다. x에 얼마까지 가능할까? 3. 그럼 얘는 1이죠? 그래서 x에 2가 들어가면 여기 얼마? 그런데 자, 3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기가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max는 7이 맞는데 여기에 이 값은 7, 6, 5, 4, 3이 다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3, 1은 3, 0은 안 돼. 왜?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지만 이거 왜 안 나오지? 자, 요 식에서는 얘가 어디까지 떨어져? 까지 떨어질 수 있어. 0까지는 못 가. 자연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1로 떨어지면 얘는 얼마가 돼? 5까지 가겠죠? 5부터 또 어디까지 쭉 내려갈 수 있을까? 1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이제 0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선생님 그러면 얘가 6인 경우, 7인 경우, 6인 경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다 따져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무 번거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흐름대로 가자고 이런 느낌으로. 가장 큰 거 기준 잡고 항상
이런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의 특징은 무조건 그거예요. 가장 큰 거 기준 잡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괜히 짜실한 거 기준 잡지 마. 대가리 있잖아, 대가리. 리더를 잡아야지, 그치? 우두머리를. 우두머리가 딱 정해지면 밑에는 그냥 남은 거 나눠 먹으면 돼. 항상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쵸? 너희들의 대가리는 누구냐? 현준이야? 너희들의 대가리는 누구야?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오케이. 자,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요. 그래서 3 잡고 1, 2 잡고 3, 2, 1, 1 잡고 5, 4, 3, 2, 1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부등식은.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1개, 얘는 3개, 얘는 5개, 그래서 9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넣을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주사위 문제와 함께 방정식 문제가 함께 나오면 딱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왜? 2차 방정식은 3학년. 그렇죠? 보통 종종 3학년 때 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 형태라서 처음 보는 문제일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 6개, B가 될 수 있는 숫자 6개, 총 36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식을 만들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의 제곱이 무엇보다? 4B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막 인수분해하고 그런 거 해야 돼.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연수는 오카다. 주사위도 자연수. 따라서 오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이거 너희가 어떤 특별한 식으로 만들어서 부등식을 푼다? 그렇게 접근하는 그 시간에 이미 노가다로 끝나. 주사위 눈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는데 그냥 6개 대입하면 되는데 그걸 뭐 굳이 식으로 왜 만들어?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 자, 한번 그럼 가보자. 자, 기준 잡을 거야. A로 잡을까 B로 잡을까? A. 그치. 누가 그랬어? 주기가 그랬어? 역시 대가리. 자, A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1.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25, 36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봐봐. 36이야. 6, 4, 24 해봤자 여기 6가지 다 들어가. 다 되죠. 1, 2, 3, 4, 5 다 되잖아. 25야. 6 집어넣어. 6, 4, 24. 다 되네. 그렇죠. 왜 큰 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자, 16이니까 여기 얼마까지 가능해? 그렇지. 좋아. 자, 9니까 여기 얼마까지 가능해? 좋아. 자, 4니까 여기 몇 가지? 1 좋아요. 1은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게 다야. 그렇죠. 굳이 만약에 그러면 자, 하는 김에. 자, B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B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해보는 거지. 자, B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럼 24. 그러면은 20, 16, 12, 8, 4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24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딱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5의 제곱은 안 되잖아. 그럼 4의 제곱이니까 4가지. 여기는 3의 제곱 되고 4의 제곱 되고 5의 제곱 안 되니까 4가지. 4의 제곱까지 되는 거니까 4가지. 여기는 3의 제곱까지 되는 거니까 3가지. 2의 제곱, 3의 제곱 아니니까 2의 제곱까지 2가지, 2의 제곱까지 2가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곱을 구하는 건 우리가 따다다닥 감이 안 와. 근데 여기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수, 제곱인 숫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우리가 연산하기가 개수를 세기가 훨씬 수월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당황하지 마. 가끔씩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허근이나 실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 그냥 가볍게 풀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려. 자, 소수래, 소수. 소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현준아, 한 자릿수의 소수를 구해봐. 2, 3,
그러면 한 자릿수의 합성수 구해봐. 3. 무슨 3이야? 너 좀 전에 2, 3 소수라며. 앞으로 1. 아 1. 아라고 해. 이게 합성수라는 단어가 나왔었어 한번 경우의 수에. 3 이상. 그럼 합성수가 뭔지는 알아둘 거 아니야. 자, 기억해놔.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1은 약수가 1개. 얘는 약수가 몇 개? 2개. 얘는 약수가 몇 개? 3개 이상. 그러면 한 자릿수에서는 1, 2, 3, 4, 5, 6, 7, 8, 9에서 소수는 2, 3, 5, 7. 1은 별개. 이것들이 전부 다 합성수가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질문 하나 더. 이게 또 나왔어요. 원당고에서. 약수가 3개짜리. 자, 어떤 수가 약수가 3개죠? 합성수가 모두 약수가 3개입니까? 16도 합성수인데 약수가 3개가 아니잖아요. 자, 합성수 중에서 약수가 3개인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일까? 약수가 3개. 그 소수. 뭐가 소수다? 소수의 제곱인 숫자만 약수가 3개가 나와요. 이거 기억해라. 왜냐면 이거 시험본에서 갑자기 생각하려면 안 나. 그치? 자, 소수의 제곱은 무조건 약수가 3개예요. 봐봐, 생각해봐.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왜 그러냐면 우리 약수 어떻게 구해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잖아요. 근데 소수는 얘밖에 없지. 여기다 1 더하면 얘는 무조건 다 3이죠. 해봐. 5의 제곱 25는 1, 5, 25밖에 없어. 49는 겁나 많을 것 같지만 1, 7, 49밖에 없어요. 이게 소수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뭔지 합성수가 뭔지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약수가 3개의 숫자는 무조건 다보다 소수의 제곱의 숫자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것까지 가자.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거 2, 3, 5, 7.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1의 숫자 홀수인 거 1, 3, 5, 7, 9. 그러면 도현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어떻게 하면 돼? 더해 곱해. 곱이죠. 당연히 곱이죠. 이걸 더한다고 하는 순간 P로 가야 돼.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걸 더한다고 얘기하면 P로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P 중에서도 안 돼. PP야, PP. 거기 PP. 그쵸? 자, 왜냐? 아직 과정이 안 끝났잖아. 봐봐. 10의 자리 숫자를 뽑고 1의 자리 숫자를 뽑아야지. 과정이 안 끝났어.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하기야. 그래서 4, 5, 20 가시면 돼요. 자, 이거 가볼까?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전개하면 이거 항 몇 개 있어? 이거 항 몇 개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곱하죠. 그럼 항 개수 몇 개일까? 6. 좋아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항 개수 몇 개? 3개. 항 개수 몇 개? 4개. 항 개수 몇 개? 플러스 오! 됐어. 오야, 다 알아보이네? 그쵸?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 버전이잖아. 근데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항상 한 개수가 이거에 비해서 한 개씩 늘어나게 돼요. 그쵸? 제곱이면 3개인 건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런 느낌으로 조금 가주시면 되겠고. 자,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근데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긴 해요. 자, 홀수짝수 얘기는 해보자. 자, 주사위 3개가 있어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래요. 그냥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곱.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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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짝. 보자. 홀, 홀 곱하면 홀, 홀, 짝 곱하면 짝, 짝, 짝 곱하면 짝.
합으로 가보자. 홀 더하면 자. 짝, 홀짝 더하면 홀, 짝짝 더하면 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쵸? 이거 헷갈리면 솔직히 답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사위 3개를 던졌습니다.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래요. 자, 3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홀, 짝, 명까지 하기는 좋고 짝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짝의 개수가 2개인 경우, 그 다음에 짝, 이렇게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홀수가 3개인 경우, 홀수가 2개인 경우, 홀수가 1개인 경우, 홀수가 없는 경우야. 이 중에서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쵸? 첫 번째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야. 자, 첫 번째 눈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번째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세 번째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이들을 뭐 할 거야? 그렇지. 얼마?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6의 세제곱은 얼마? 216. 기억하고 가자.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3-4도 한번 풀어보세요. 방식이니까 뭐 거듭 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도 돼요? 아빠? 빨리 가. 자, 봅시다.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갈게요. 이게 만약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에 선택권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선택권은 3가지가 있죠. 여기에 선택권은 2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갑시다. 자, 두 번째, P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낙하산이거든. 분명히 우리는 P나 Q 중에 선택해서 곱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P를 선택하래. 그럼 Q는 어떻게 하면 돼? 버려지는 거야. 무조건 P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가 1개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1, 3,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P를 포함하지 않는데 근데 B는 어떻게 하냐면 버리라는 거지. P를 버리라는 거야. 왕따야 왕따. 슬프지. B는 버림받았어. 그럼 애초에 선택지가 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편하게 가세요. 지금 중학교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약수와 배수의 개수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약수, 배수. 자, 한번 가봅시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이런 거 할 때 보통 우리 뭐 하죠? 소인수 분해했어요. 자, 72 소인수 분해하면 뭐 나오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와우. 이상해. 어떻게? 우와. 야, 멋있다. 좀 간지난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해서 12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지성아, 왜 지수에다 1을 더해? 표에다 그 뭐야 1이랑 그 저거 약수.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자,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썼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이제 약수를 구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됐다라는 건 저 72라는 숫자는
이렇게 이런 소인수들로 구성이 된 거야. 이 안에 존재한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우리 얼마 있죠? 12 있는 거 아시죠? 12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 아시죠? 이 약수들 중에 6도 있는 거 아시죠? 6은 2 곱하기 3인 거 아시죠? 이 약수들 중에 36 있는 거 아시죠?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것도 아시죠? 이 약수들 중에서 18 있는 것도 아시죠? 18은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인 것도 아시죠? 맞죠? 그럼 이것들이 특징을 보자. 이 녀석의 약수들은 2하고 3을 몇 개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약수거든요. 근데 3의 선택지는 최대 2개까지. 2의 선택지는 최대 3개까지야. 그럼 봐봐. 근데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2도 약수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2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선택지의 문제야.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3가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4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지는 이 12가지가 약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 개수를 봤더니 지수는 3이지만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수보다 한 개 더 많은 종류 가지가 생기는 거야. 여기도 지수는 2지만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1만큼이 더 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3 곱하기 4가 만들어진 게 이게 뭐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들 말고 1이라는 값이 하나 더 추가돼서 지수보다 한 개만큼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 이런 의미인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한테 중학교 1학년에 맞는 풀이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해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1 더해서 곱하래.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예비고이 고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면 왜 이를 더했어야만 했는지, 왜 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됐어야만 했는지, 이것들은 고배 법칙이기 때문에 3과 4를 곱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72와 108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아까 누군가 그랬어. 공약수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하라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약수라고요. 그러면 우리 72하고 해볼게요. 72하고 108이라는 녀석의 최소 공배수 구해야 돼. 자, 중학교 1학년 돌아가보자. 그냥 추억을 되새기면서 왜 저럴까? 그냥 추억이야, 추억. 자, 2 3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근데 이거 무슨 배수야? 최소 공배수거든? 최소 공배수에서는 또 가도 돼요. 근데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 자, 여기서 멈춰도 돼요.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야. 했는데 왜 최소를 거예요? 약수구나. 미안해. 공약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수로 가보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까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니까 대나무를 떠올리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2 2개, 3 2개. 그래서 얘는 최대 공약수인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보통 G라고 표현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라지 A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의 약수를 구하면 돼. 근데 이거의 약수는 몇 개죠? 3, 3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뭐 기억날지는 모르겠다. 자,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72라는 녀석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거든요. 저기에 108이라는 녀석은 추가되죠?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이거였어. 자, 이걸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수가 그렇죠. 지수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지수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선택하면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지수 중에서 뭐한 거? 큰 거. 지수 중에서 뭐한 거? 큰 거 선택하면 이거는 최소 공배수가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그치?
자, 그래서 요 방법들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27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이건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자, 270의 양의 약수는 자, 270 초인수분 해봅시다. 지호야 한번 해볼까? 270 초인수분해. 치수만 채워봐. 한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 녀석의 약수는 개수로 따지면 2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얼마? 16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16개 써도 돼. 그쵸? 그러나 이제 예비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잖아. 머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단 말이야. 이제 봐보자. 저 약수는 지금 총 몇 가지였어요? 16가지였거든요. 그 약수들 중에서 뭘 찾재요? 3의 배수를 찾재요. 3의 배수 특징이 뭐야? 곱하기 할 때 3이 들어있으면 돼. 그치? 약수들의 인수에 소인수에 3이 들어있으면 3의 배수가 되잖아. 그러면 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럼 이런 경우지. 3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3을 몇 개?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3을 몇 개? 3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답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까? 봐봐. 이제 제가 그냥 답을 던질 건데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3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선택지가 남았냐면 2하고 5를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2하고 5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지는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오! 그치. 안타깝지만 4가지였어. 왜냐면 봐봐. 2를 가질까 말까, 5를 가질까 말까 곱하면 몇 가지? 그치. 가질까, 안 가지는 거, 그냥 버리는 거. 그래서 일단 얘는,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하고 5 이렇게 4가지가 있었던 거야. 1이 들어. 1은 들어가면 안 돼? 아니. 1 무시하지 마. 약수의 1 무시하지 마라.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그죠? 자, 그냥 여기도 그럼 똑같이 어떨까? 1, 2, 5, 2 곱하기 5 이렇게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수 찾는 게 근데 너희 있잖아 지금 너희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했어? 오, 역시 3년을 꽁으로 나누는 건 아니야. 너희도 분명히 1학년 때 이거 설명했으면 이게 똑같이 설명했으면 뭔 소리야? 이랬을 거야. 분명히 100%. 100%는 좀 그렇고 한 90%. 근데 이게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될 나이가 되면 머리가 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은 직접 수준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수학 공부를 했잖아. 그죠?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이는 거니까.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여기는 됐고요. 길찾기 문제다. 자, 길찾기 문제 한번 가볼까? 잠깐만요. 길찾기 문제 하기 전에 길찾기를 하고 배수를 할까? 17 정전 뭐가 많네. 수영도. 자, 일단 길찾기 하기 전에 배수 얘기 살짝만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자, 초등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를 배워요. 1학기 때 5학년 1학기 때. 그래서 5학년 1학기에 그 최상위 수학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거 좀 어려운 거. 그런 문제집을 딱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골라? 저 5개 중에 3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거든요. 그렇게 골라놓고 그 중에 3의 배수 있는 걸 다 조합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기억하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겁나 잘 나오는 게 이건 너무 쉬워서 잘 나오고 근데 2의 배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3의 배수 미친 듯이 잘 나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잘 나옵니다. 6의 배수도 나름 잘 나옵니다. 그리고 5의 배수는 너무 쉬워서 잘 나오고요. 4의 배수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딱 이렇게 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뭐가 나오는데? 1의 자리가 2의 배수 0 또는 0도 있어. 0 그쵸? 그리고 1의 자리가 0 또는 2의 2의 배수. 그러니까 짝수. 짝수라고 해도 되고 2의 배수라고 해도 되고요. 자, 3의 배수가 중요해요. 혹시 아시는 분 3의 배수 어떻게 찾는지? 잘해서 다 합이 더하기. 자릿수 더하면 합이 3의 배수 오, 그쵸. 문자세. 자릿수의 합이 뭐의 배수? 3의 배수.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4의 배수에 아니에요? 맞아요. 4의 배수. 자, 요렇게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60은 4의 배수에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거 잘 봐봐. 얼마 하고 곱하기 100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300은 3 곱하기 100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100은 4의 배수에 아니야. 자, 그럼 생각해봐. 4의 배수에다 뭔가를 곱해서 4의 배수에 아니야. 4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왜? 곱하기 100이 4의 배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만 일단 빼놓는 거야.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일단 빼놓고 100 이상의 숫자들만 따로 먼저 생각하자고. 100 이상의 숫자들만 먼저 생각하자고. 100 이상의 숫자들은 뭐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100이 4의 배수니까. 100 이상의 숫자들은 무조건 4의 배수겠지. 그럼 이제 뭐만 처리하면 돼? 1의 자리와 10의 자리만 이게 4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60은 4의 배수 맞지?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가 돼. 그 방법이 이거야.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지. 이것과 유사한 녀석이 얘야. 얘는 세 자리가 8의 배수야. 그냥 똑같은 원리로 곱하기 1000 때려버리면 1000은 8로 나누면 125예요. 그쵸? 8 곱하기 125 하면 1000 나오거든요. 1000은 8의 배수야. 그러니까 1000 하면은 무조건 8의 배수인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세 자리 숫자가 뭐 888 이런 식으로. 그럼 8의 배수면 나머지 다 8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이 존재하긴 하는데 시험에 내겠니? 설마.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숫자 단위가 만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살벌하죠. 안 돼. 자, 5의 배수 너무 쉽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1의 자리가 0이나 그렇죠. 0이랑 5. 0 무시하지 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 생각 없이 0 무시하다가 막 틀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자, 6의 배수가 중요해요. 이게 가끔 나오면 6의 배수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야. 자, 6은 뭐하고 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2와 3 2와 3이죠. 그러면 6이라는 녀석은 2의 배수의 특징과 3의 배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2의 배수의 특징이니까 뭐? 2의 배수의 특징과 3의 배수의 특징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더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문제 나왔던 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1, 2, 3, 4, 5가 있어요. 이걸로 3의 배수를 만들어 보래요. 세 자리 3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를 만드는 특징이 뭐였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그쵸? 그러면 이거 더해서 3의 배수 나오는 거 찾으면 돼. 찾아볼까요? 1, 2, 3, 2, 3, 4, 3, 4, 5. 일단 되겠죠? 그 다음에 1, 3, 5 됩니다. 그쵸? 또 뭐 있을까요? 1 또 있어요, 없어요?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시죠. 이거 6이고요. 이거 9고요. 이거 얼마였죠? 얼마냐? 12. 이건 얼마죠? 9. 자, 6이 나오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요. 9가 나오는 경우는 2, 3, 4, 1, 4, 5 말고 또 있나요? 9가 나오는 경우? 더 이상 없어요. 12가 나오는 경우 찾아볼까요? 없어요. 더 이상. 그 다음에 15가 나오는 경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그럼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우리 그거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죠. 순서대로 나열하기. 그럼 이거 몇 가지가 있어요? 3, 2, 6 이렇게 하죠 보통. 그래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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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가지. 이게 중학교 버전이거든.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에 이 문제가 나오면 한 10% 빼고 다 틀려요. 자, 갈게요. 9개 정도면 쓸만하죠? 그쵸? 이 중에서 3개 뽑아서 세 자리에 3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재미없으니까 6의 배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정도 딱 나오면 이제 5%로 바뀐 겁니다. 이게 3의 배수였으면 10%고요. 6의 배수로 바뀌면 5%예요. 그럼 막말로 너희 반에 1명, 운 좋으면 2명 찍어서 맞추면 빼고 이걸 온전히 풀 수 있는 사람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풀 수 있다, 그럼 이쪽 파트에서는 5% 안에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기준점이 되는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이 녀석을 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지금은 흘려들어도 돼. 아니야. 기억해. 가급적이면 기억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제가 뭘 썼는지만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얘네들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3개를 뽑을 거거든. 근데 9개잖아. 아까처럼 그렇게 뽑는다고 생각해봐. 엄청 많겠지. 머리 진짜 아프겠지. 3인 경우, 6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 15인 경우, 18인 경우, 20인 경우 언제 찾고 있어? 그렇죠? 왜냐면 7, 8, 9까지 있다고. 24인 경우까지 찾아야 돼. 살벌하겠죠? 그걸 빨리 가는 방법이야. 자, 이거 다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예요. 왜? 나머지가 전부 다 뭐야? 1이잖아. 나머지가 1 모으면 3이지. 이해돼요?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 한마디로 이거 3개 더하면 9K-6이라고 보면 3의 배수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더하면 돼. 그래서 하나. 이거 다 더해도 돼. 나머지가 2이잖아. 그치? 묶으면 3의 배수 되잖아. 6이니까. 이거 다 묶어도 되죠? 됐죠? 이렇게 3개 나왔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해. 봐봐.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4를 골랐다고 치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8을 골랐다고 치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6을 골랐다고 치자. 3의 배수 맞나 확인해봐. 무조건 돼요. 왜 그런지 보자. 얘는 3K-2거든요. 얘는 3K-1이야. 얘는 3K야. 더해봐. 9K-3이죠. 전부 다 3이죠. 전부 다 3으로 묶어서 3K-1로 표현이 되잖아. 근데 이거 자연수거든? 자연수에다 3 곱했으니까 3의 배수 맞죠. 그러면 봐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봐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 중에서 하나. 그러면 곱하면 몇 가지? 미친 거지. 처음에 3개 있었지. 그 다음에 몇 가지 나왔어? 27가지. 30가지 어떻게 구해? 너희가 이거를 온전히 구하려고 했으면 30가지를 저렇게 체크하면서 구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못 푼다고. 이거 그렇게 구하려고 하면 30가지, 물론 유지 한국인은 구할 수 있어. 한 10분 때려 박으면 되겠지. 하나 찾는데 10초씩. 1분에 5개씩. 30가지니까 6분. 검토 시간 한 2분 해서 한 8분. 저 뽑는데 8분. 그렇죠? 그럼 그것들 가지고 또 배열해야 되겠지. 배열하는 거야. 3, 2, 1 곱하겠지. 6을 곱하겠지. 3, 6, 18. 그래서 180이 답이거든요. 어떻게 풀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너희는 풀 수 있다고. 왜? 이 방법을 쓰면 풀려요. 됐어요? 이건 지금 고등학교식 방법을 알려준 거야.
선생님 이거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이거 나머지 표현하는 방법이야. 앞으로 제가 이걸 종종 쓸 거거든요. 너희는 이걸 습득해야 돼. 무조건 습득해내야 돼. 그래야 배수 관련된 문제들의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막말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못 풀어요. 찍어야지. 근데 너희는 풀 수 있다고. 왜? 하나, 둘, 셋, 3, 27. 30가지네. 하나당 3가지, 6가지 생기니까 3, 6, 18에서 180 끝 이렇게 풀면 된다.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풀려요. 근데 그렇게 풀지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풀리는 거니까. 되셨나요? 지금은 일단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머지를 활용하면 배수 문제가 뭔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겠구나. 지금은 그 정도. 너희 보고 당장 저거 풀라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인데 길찾기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인데 이 길찾기 문제가 또 설명할 게 좀 있네. 1시간 했는데 유형 4개 남았네? 아니야. 그래도 경우의 수는 설명해야 돼. 이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숙제를 알려드릴 건데 요거 하나씩 가지시고 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는 숙제가 별로 없네요. 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표 4까지 했네요. 749에서 (777) 지성이 오케이 된다. 그쵸? 오케이. 그래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숙제가 됩니다. 오늘 숙제는 별로 없어요. 자,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숙제를 다 안 했지? 근데 거기에 2차 부등식 평가까지 풀면 자, 융통성 있게 가자. 너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숙제를 안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기본 다지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누구 한 분의 의도치 않은, 그래서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 의도치 않은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우르르 발생한 이 사태. 이 평가는 오늘 하진이도 아파서 못 왔으니까 월요일날 볼게요. 괜찮겠죠? 그리고 대신에 오늘 숙제를 해. 숙제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권한은 숙제가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 앞에 것만 다 하면 되잖아. 그쵸? 지성이도 마찬가지고. 유지야, 아빠가 뭐 불렀어? 괜찮아? 숙제하고 가도 되지? 오케이. 요즘 좀 많이 밀렸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밀리면 이제 답도 없어. 그치? 그냥 오늘 좀 날 잡았으니까 그냥 이따 10시에 차 있으니까. 갑질 얘는 답도 있어. 그러니까 지성이는 시간 봐서, 근데 너도 숙제 안 했는데 집에 갈 수는 없어. 일단 할 건 다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해보고 견적 나오면 차를 타고 가지만 아니면은 엄마한테 미리 전화를 드려. 알겠지? 자, 고생하셨는데 얘들아.